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6년 일본의 트위터에는 엄청 큰 쥐치를 낚았다면서 커다란 물고기 사진 한 장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당장 먹겠다고도 쓰는데요. 바로 그분에게 저 생선은 쥐치가 아니라 날개 쥐치라는 맹독 어류라는 트윗을 보냈는데 2시간째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날개 쥐치의 독성은 보거의 70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그 유저는 트위터 알림을 보고는 날개 쥐치인 걸 알았고 물고기를 바다에 풀어줬다고 하네요. 알림음이 없었으면 즉사였다고 해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은근 많기도 한데요. 이번엔 인터넷의 순기능을 보여줬던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당근마켓 순기능입니다. 당근마켓은 빌런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따뜻한 일도 가끔 벌어지는데요. 옥상에 갇혔는데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라며 집 옥상 문이 고장나 갇혀버렸다면서 혹시 와서 열어주실 분 계시냐며 5,000원의 사례비를 제공하겠다고 하자 이를 본 이웃 주민이 문을 열어줘 다행히 옥상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벌레 잡아주실 분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어제 저녁에 포획은 했는데 도저히 어쩌지를 못하겠다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 벌레를 아파트 현관 1층 밖으로만 꺼내주면 3만원의 사례금을 드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너무 충격적이라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바퀴벌레인 것 같고 크기는 엄지손가락 한마디에 비행 능력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바로 누가 진짜 잡아드리면 3만원 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았고 판매자가 진심이라며 지금 와주실 수 있냐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글 올린 거라고 하자 장기 터는 거 아니냐는 농담과 함께 지금 잡으러 간다는 답변을 합니다. 지금 출발한다고 하자 에어컨 틀어놓겠다고 하고 꼭 1층 아파트 현관 밖으로 꺼내주셔야 한다는 당부도 함께 하는데요. 그렇게 그 벌레는 잡혀서 무사히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정말로 3만원이라는 거금을 입금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강아지가 집을 나갔다면서 강아지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이름은 코아이며 이름을 부르면 달려온다면서 보신 분은 꼭 연락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얼마 되지 않아 강아지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밤늦게 코아를 위해 동물병원을 열어주신 유기견 보호동물병원 원장님도 감사하다며 세상은 아직 따뜻한 것 같다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개똥이 역시 없어져서 주인은 무려 100만원이라는 거금을 걸고 찾아달라는 글을 올립니다. 몇 번에 걸쳐 개똥이를 찾는다는 글과 함께 간절함을 보여줬었는데 결국 개똥이가 돌아왔다며 그동안 개똥이를 같이 찾아주셔서 고맙다는 글도 올라옵니다. 아예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강아지를 발견했다며 사진을 올리면서 강아지 잃어버리신 분을 찾고 있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보호라도 해주고 싶은데 엄마가 털 알러지가 있어서 못 데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른 분이 잠시 강아지 데려왔다며 저 강아지에 대해 아시는 분은 연락 달라는 글을 남겼고 어떤 분이 동물병원 가서 내장칩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몇 호 주인이 찾고 있다는 방송이 방금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고 그렇게 방금 보호자가 데려갔다며 인보하다가 주인분 만날 수 있었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거기엔 강아지 주인 아줌마라며 13년 키워온 자식 같은 아이라면서 자식들 독립하고 유일한 우리 막내 다시 저희 곁으로 돌려보내주신 분들 복 받으시고 건강하시라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떤 분은 나라미를 무료 나눔한다는 글을 올렸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라 나라에서 쌀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신청했는데 식구가 적어 쌀 소비가 많지 않아서 이달에 들어온 쌀이 그대로 남는다며 필요하신 분들께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kg짜리 3개 있다며 가지러 오기 힘들다면 가져다 드린다고까지도 하는데요. 이 글이 여기저기 알려지자 한 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쌀은 나라에서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수급받을 돈에서 쌀값으로 제하고 받은 거라 자기 돈으로 나눔하는 거랑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정동의 한 회원님은 이충동 수영장 운영하냐는 질문을 했는데 바로 누군가가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고 거기엔 바로 우리 딸은 계속 나가고 있다며 3단계 격상하면 닫는다 합니다만 요년이 계속 딴 데를 가는 것인가 라며 딸의 완전 범죄를 무산시키게 됩니다. 밥솥 팔다가 결혼
사건까지 간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쿠첸 미니 밥솥을 판다면서 고양이 사진이 함께 나온 밥솥 사진을 올린 여성분에게 한 남성이 밥솥을 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밥솥을 사간 남성의 친구가 고양이 수제 간식 가게를 오픈하는 날이어서 축하 의미로 간식을 몇 개 팔아줬는데 막상 사고 보니 주변에 선물할 사람이 없어서 어쩌지 하다가 이렇게 여성분에게 선물로 드린다는 톡을 하였고, 여성분이 너무 감사하다며 넙죽 받아들이자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먹어야 했는데 같은 근본 없는 드립을 치고서는 만나서 서로 안면도 트고 나이도 1살 차이 나고 해서 2년 연애하다가 결혼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레딧의 척척 박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식인이 있지만 미국의 레딧에서 What is this thing 코너에서도 정말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데요. 이를 번역하면서 개드립의 한 유저가 지속적으로 올렸고, 인터넷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커뮤니티에도 많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1964년 가족 앨범에서 찾았다며 무슨 현상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에는 로켓 발사의 잔류물로 로켓 발사 배기의 흔적이라는 답변이 달렸고, 해변에서 주웠다며 이게 뭐냐는 질문에는 메갈로돈의 이빨 화석이라는 답변이 달립니다. 정원에서 찾은 반지라며 이게 뭐냐는 질문에는 초기 빅토리아 시대의 결투 반지라며 이니셜은 잃어버린 사람의 것이고 약 1820년경의 물건이라는 설명이 달리는데요. 이웃집에 이런 게 있는데 뭐냐는 질문에는 부두교 재단이라는 짤막한 답변도 달립니다. 이상한 주전자를 찾았다며 어떻게 쓰는 거냐는 질문에는 병상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쓰는 남성용 소변기라는 답변이 달리고, 아빠 방에서 찾았다며 이게 뭐냐는 질문도 올라왔는데 얼음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아이젠이라며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도 달립니다. 숲에서 찾았는데 이게 뭐냐는 질문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1인용 벙커라는 답변이 달리고, 주차장에 있는 조그만 통로인데 어디다 쓰는 거냐는 질문에는 건축가 존 핌의 작품이라며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스터에그처럼 설치를 해놨다고 하네요. 이건 어쩌라는 표시판이냐는 질문에는 플라밍고를 겁주지 말라는 표시라며 플라밍고가 날아가는 사진을 찍기 위해 새를 쫓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워졌다는 답변이 달리고, 손가락 구멍이 4개 나 있는 가위는 어디다 쓰는 거냐는 질문에는 어린아이의 교습용 가위라며 안쪽 구멍은 아이가 쓰고 바깥쪽 구멍은 어른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해변에서 274라고 쓰여있는 투명한 무언가를 주었다며 가운데에는 금속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해안선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쓰이는 인공 자갈이라며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다시 찾아낸다고 하네요. 워싱턴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큰 건 뭘까요? 라는 질문엔 광물 광산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리튬 매장지 중 하나라는 답변이 달리고, 맥도날드에서 맛이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다며 사진이 올라오자 조리용 라텍스 장갑이 녹아서 들어간 거라는 답변이 달리고, 뻘에서 짜셨다며 쓰레빠는 비교용이라면서 이 원들이 뭐냐는 질문에는 조개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한 장치라며 각 원별로 다른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답변이 달립니다. 이게 뭐가 떨어지는 거냐는 질문에는 여객기라며 일몰에 가까워지는 시간에 여객기의 비행운이 태양빛을 받으면 이런 색으로 변한다고 하네요. 한국의 여러가지 물건들도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데요. 이게 뭐냐는 질문엔 화환에 쓰인 뼈대라는 답변이 올라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벌을 위한 수분 공급 스펀지라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고, 이게 뭐냐는 질문엔 무강판이라는 답변이 달리고, 부모님이 미국 평화봉사단 시절인 60년대 한국의 한 상인으로부터 받았다며 이게 뭐냐는 질문에는 대계유고라는 책의 2권이라며 1800년대의 물건이라는 답변이 함께합니다. 이게 뭐냐는 질문도 올라와서 말뚝박기라고 답변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이것도 신기한가 보네요. 물론 레딧에도 어그로성 질문과 답변들이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굉장히 재미난 답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너무 우울하다, 솔직히 자살하는 게 지인들한테도 더 기쁠 듯, 대부분 나를 벌레 보듯이 하고 있으니까 라고 글을 올리자 나비로 지나셈이라는 답변이 달려 미쳤다 진짜 이 말 평생 간직하고 살게 라는 답을 받았었는데요. DC에는 서울대생 자살 보니까 나도 자살하고 싶다며 초일류 명문대 나와도 앞길 암담해서 극단적 선택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싶다는 이야기가 올라오자 넌 무슨 대학
다니냐는 답변이 올라왔고, 김포대라고 하자 넌 자살해도 뉴스에 안 나온다는 답변이 달렸고, 그렇게 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